2월 5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편안한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멀리 보고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뭐에 쫓기듯이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는 매일매일 고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길게 못 갑니다. 또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면 내 직업, 내 일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장이 생겨요. 그러니 느긋한 마음으로 길게 보고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 상승 흐름, 아무도 예상 못했을 정도의 상승 흐름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뉴스들은, 엇갈리는 뉴스들은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연초 이후에 급격한 이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또 불길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 또한 또 한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 블랙록,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 2위는 뱅가드. 블랙록의 웨일이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 이 자산 운용사에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각 증권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은 훨씬 많겠죠. 근데 그것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의 애널리스트. 그 중에서도 또 수석 애널리스트예요. 웨일이라는 사람. 2023년 들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기보다는 막대한 유동성 바탕으로 야생적 충동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의장까지 이런 시장을 밀쳐내지 않으면서 모든 게 오르는 랠리 상황입니다. 지금은 투자한 것을 유지할 때라고 말을 했어요. 또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 리서치 헤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한 데 따라 새로운 증시 강세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톰리는 강세론자예요. 월가 대표 강세론자. 이 펀드 스트레스 톰리는 올해 증시가 20%에서 2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시장은 지난해 10월 바닥을 찍은 뒤에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는 강세 흐름에 참여하는 종목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강세 장세를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증시는 기회는 더 많고 위기는 더 적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가에 매수하라 라는 투자 전략이 다시 통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연준이 용인하는 수준으로 금융 환경이 완화한다면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올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작년 말에는 23년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일부 비관론자들이 인플레이션 고착과 및 이 반등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물가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인플레이션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며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 발표했잖아요. 미국의 12월 CPI 6.5%로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어요.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하면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2월 14일 밤 10시 30분. 밤 11시 반에 장이 열리죠.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2월 14일 화요일 밤 10시 반에 장 열리기 1시간 전에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12월 CPI가 6.5%로 처음 내려왔죠. 이번에 시장에서도 전달과 같은 6.5%로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14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에서 보는 예상 수치 또 변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톰 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13차례나 언급을 했다면서 말을 하고 이것은 언어와 어조의 중대한 변화이며 연준이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 증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모든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은 수개월 내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물가지표에 아직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만으로 올해 미국 증시가 20에서 25% 이상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최소 4,750 이상 돌파를 해서 지난 2021년 12월에 최고까지 올라갔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톰리가 가장 높게 보고 있네요. 또한 S&P 500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1950년 이후 S&P 500 지수가 1년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에, 그러면 작년에 그랬죠? 다음 해는 최소 20%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말을 하면서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지수가 평균적으로 2.6% 이상 상승했을 때 최대 25%까지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예요. 역시 이분도 강세론자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하반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낙관론자예요.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 재무학 교수. 올해 주시장이 이분은 1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상당수 분석가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경계를 또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 영향력이 큰 이 시겔 와튼스쿨 교수는 2일, 3일 전이죠. CNBC와 인터뷰에서 뉴욕 주식시장이 올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토대로 10에서 15%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만큼이나 어쩌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리라면서 금리가 낮아지면 올해 완만한 경기 침체에 따른 역풍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최고치를 끌어올린 뒤에는 다시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겔 교수는 이 같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급락을 하고 경제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기업 순이익 역시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정도로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낙관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징조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